돈과 인연이 없다. 인간관계에 복이 없다. 왠지 운도 따라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정말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때 맨손으로 시작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운도 없었으며 돈 따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운도 돌아와서 자연스레 돈까지 따라오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저 정주영이 인생을 통해 깨달은 돈도 사람도 운도 자연스럽게 모이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은 근본부터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1장 순수한 마음이 모든 시작입니다. 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큰 재산이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지식도 경험도 돈도 없는 젊은이가 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응원해주는 사람이 줄줄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가 굳어져서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인의 조언을 물리치고 안 되는 건 운이다라며 입을 삐죽거립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어느새 아무도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돈도 운도 닫힌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려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 연세 지긋한 상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이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번쩍 밝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른다, 못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존심이나 체면은 사람의 성장을 막는 밭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함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구명조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솔직한 마음은 사람의 신뢰를 낳습니다. 제가 아직 젊었을 때 어떤 큰 거리에서 이 상품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가슴을 펴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 사장은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자신감, 뭘 근거로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 있는 척만 했을 뿐 근거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아는 척이나 허세 부리기를 그만뒀습니다. 이건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입에 담도록 했죠. 그러자 주변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네. 이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거래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 마음의 문도 자연스레 열립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상대방 표정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반드시 감사드립니다. 이 쌓임이 사람과의 연결을 깊게 합니다. 저는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솔직히 가르침을 구한 사람이 가장 빨리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듣자. 그 경청의 정신이 사람과의 인연도 신뢰도 운도 끌어당기는 열쇠입니다. 솔직함을 잃었을 때 사람은 정체됩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저는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된 이후로는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배움이 늘어나고 새로운 지혜와 사람과의 인연이 늘어납니다. 솔직함을 가진 사람은 벽에 부딪혔을 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미숙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운도 사람도 떠나갑니다.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연하이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에도 제대로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공장의 젊은 작업원이 이 부품 이렇게 하는 게 작업하기 편합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걸 시도해보니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런 꼬마가 뭘 안다고 생각했다면 그 성장의 기회는 내 소나귀에서 빠져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지혜를 불러오며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부디 당신도 오늘부터 모르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은 마음으로 주변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 생각지도 못한 힘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2장 풍요로움이란 깨닫는 것이다. 제가 젊었을 때 항상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만 하며
지금 있는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비가 그친 뒤 석양에 비친 불꽃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풍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있었는데 항상 부족하다 하며 찾아다니느라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충만한 마음이란 게 솟아올랐습니다. 풍요롭다는 건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에 깃드는 거랍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하늘의 푸르름이나 바람의 향기, 한 잔의 차의 따뜻함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지요. 흔한 일상 속에도 보물 같은 순간은 많습니다. 다만 그걸 눈치챌 수 있는 애가 문제일 뿐이죠. 아무리 많이 얻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평생 갈증만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비록 적더라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저는 그 불꽃을 본 날부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눈앞에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미 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 출장을 갔을 때 들렀던 작은 정식집 이야기입니다. 밤이 늦어서 가게 안에는 저 혼자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혼자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나온 정식은 특별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조림과 된장국, 밥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맛이랑 비슷하네 하고 무심코 말했더니 할머니는 웃으며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지만 고마운 것뿐이야 라고 답해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불만만 눈에 띄지만 깨달은 순간 모든 게 감사로 바뀐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에도 사실은 정말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 있고 밥그릇에 밥이 있고 오늘도 몸이 움직인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맛없는 게 된다. 하지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마음은 가득 차고 평온해진다. 풍요로움이란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느낄 수 있는가인 것이다. 그 정식집에서 먹은 한 그릇에 된장국, 그것은 나에게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풍요로움을 가르쳐준 진수성찬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리기만 해도 인생은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공점을 막 세웠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원 월급도 어떻게든 구려가고 설비도 낡아서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조심해야 했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현장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홀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돈은 없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지네요라고. 그때 제 가슴에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던 저에게 지금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한마디였습니다. 월급은 적어도 동료가 있고 웃음소리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뜻을 같이 하며 모두가 그게 사실은 풍요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거구나.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풍요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느끼는 힘이란 거죠. 그 이후로 저는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책상 위에 놓인 찻잔 하나, 사원의 미소 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눈치챌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인생의 풍요로움은 바로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것만으로 인생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변합니다. 없어 하며 찾는 것보다 있어 하며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도 운도 돈도 끌어당긴다고 그때 직원들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제3장 마음을 가다듬어라. 그것이 복을 부른다. 제가 젊었을 때 일도 인생도 잘 풀리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사람도 그만두고 몸도 어딘가 무겁고 마음은 조바심만 가득했습니다. 매일이 들썩들썩하고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을까요? 저는 잠들어도 깨어 있어도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이 어지러우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과 초조,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아주 사소한 습관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마음에 하나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바쁠 때일수록 한번 멈춰있게 숨을 쉬고 짜증이 날수록 소리내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런 작은 쌓임이 소란한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아줍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차 한 잔 마실 때 찻잔을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향기를 느끼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 잡음이 스르르 사라지거든요. 마음이 정돈되면 타인의 말이 스르르 들어오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도 조금은 상상을 기울일 수 있게 되죠. 그 결과로 인간관계도 평온해지고 신기하게도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뭔가 잘 안 풀린다고 느낄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다듬어 보세요. 운이나 복이란 건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탁한 그릇에는 잘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갈고 닦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돈도 사람도 운도 끌어당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것은 자신의 죽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항상 흔들리고 있는 법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파도가 와도 자신의 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어떤 사원이 이렇게 말했어. 회장님은 어떤 때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정돈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고 있을 뿐이야. 아침에 눈을 감고 1분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느껴봐. 찻잔의 김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는 마음의 청소입니다. 정돈한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기 같은 것이어서 정돈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레 안정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상담도 하기 쉽고 신뢰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도 정보도 좋은 운도 모여들게 됩니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선 아침에 1분만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결국 큰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될 거예요. 제 사장 일상에 절제하는 법이 운을 부른다. 제가 직원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 운은 편들지 않는다고요. 저 자신도 젊었을 때는 게을렀습니다. 지각 직전에 공장에 뛰어들어 점심 먹고는 낮잠을 자고 밤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장부도 쓰지 않고 잠들어 버렸죠. 뭐 괜찮겠지? 내일 해도 되겠지? 그런 말이 입버릇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그럴 때면 기계가 자주 고장나거나 일정이 틀어지거나 거래처에서 무리한 요구가 오거나 어쨌든 왠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문득 거울을 봤을 때 지친 얼굴에 흐트러진 차림의 내 모습이 비춰지더군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바깥 세상도 그에 맞춰 움직이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이불을 단정히 접고 현관을 쓸고 신발을 정리합니다. 도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두고 일본은 반드시 당일에 작성합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삶의 중심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했죠. 운이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매일의 절제가 불러오는 쌓아온 노력의 보상인 거죠. 절제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성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이 무엇을 할 시간인지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흐름을 절제해왔기에 몸에 밴 감각입니다. 생활을 절제한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살리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느슨한 생활은 어딘가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지각, 실수, 잊어버린 물건, 쓸데없는 지출. 그런 작은 파탄이 쌓이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러지 않도록 자신 안에 규칙을 세웁니다.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책상 위는 매일 밤 정리하고 잔다. 남의 험담은 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정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규율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자연스레 무게가 실립니다. 누군가에게 거만하게 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자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단골 고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 사장, 당신이 늦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규율한 것이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가 다음 일이나 인연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을 계속한다는 건 꽤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온 사람만이 운에 선택받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제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허술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외면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꼼꼼히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오, 왔구나 라고 말하듯 큰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매일의 절제하는 방식에 쌓아온 결과입니다. 제가 창업했을 때
정말 돈도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혼자 창고를 청소하고 혼자 짐을 나르고 밤에는 하루의 반성을 수첩에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닌 소박한 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을 믿기 위한 훈련이야 라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도록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온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정 사장이라면 맡길 수 있겠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것이 후에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작아도 좋으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언젠가 당신을 믿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운을 부르고 인생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는 거야. 제5장 감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감사라는 건 입으로 말하는 건 쉽지만 진짜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걸 느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땐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하지? 나의 마음속으로 불평만 했었죠. 아침부터 기계가 멈추고 일정이 틀어져서 직원들에게 화풀이 한 날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만 손해를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한 직원이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이 있는 게 당연하고 고객이 있는 게 당연하고 직원이 일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 한마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고마워요를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닦아주면 고마워요. 전화를 받아주면 고마워요.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요라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직원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공장의 분위기도 왠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란 건 공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연이나 신뢰나 운을 끌어당기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죠. 일이 바쁠 때, 일정이 틀어졌을 때 무심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고마워요라고 말해보세요. 마음속이 후련해집니다. 신기한 건 사람은 감사의 말을 입에 담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소한 곳에도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첫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전화 넘어 상대가 정중하게 말해줬다는 것, 그런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되면 하루가 정말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가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고마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 잠시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길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되고 어떤 날이라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원이 몸이 안 좋아 쉬었을 때 평소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런 말을 다른 사원이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회사의 풍토를 만드는구나 라고요. 감사는 운을 불러오는 입구랍니다. 그것을 입버릇처럼 하기만 해도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오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도 운도 자연스레 모여듭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정 사장님과 일하면 기분이 좋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기술이나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전해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연을 이어주고 신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거죠. 감사는 바로 효과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쌓아가는 끝에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을 마주하면 좋은 아침, 무언가를 받으면 고마워요. 누군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수고하셨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이 수많은 고마워요에 지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무리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를 잊지 않도록 해보세요. 그것이 분명 돈도 사람도 운도 모두 끌어당기는 시작이 될 거예요. 제6장 풍요로움이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 가난했을 때 목욕탕도 없는 좁은 집에 살던 시절 어느 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동그랗게 떠 있었어요.
이 달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시절이었지만 그 마음의 충만함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곤란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만 세고 있으면 인생에 감사할 여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지금 있는 것에 잘 깨닫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친절함, 건강,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한 이후로 마음이 점점 평온해졌어요. 부유함이란 지갑 속 내용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인생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느낀 풍요로움은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린 순간에 생겨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인간이란 게 욕심이 많아서 그만 더더를 외치고 아직 부족해라며 욕심을 부리게 되죠. 집을 지으면 더 넓은 집이 갖고 싶어지고 장사가 잘 되면 더 벌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항상 부족함을 향해 있게 되더군요. 진정한 풍이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래를 마치고 들른 국밥집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셨어요. 별걸 아닌 말이지만 그 미소가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때 풍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교류 속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는 것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풍요는 매일의 삶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직원이 공장 한켠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일한 후에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있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초조함과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인생을 걸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다, 더 갖고 싶다는 욕심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지요. 저는 한때 집을 증축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더 넓은 방이 있으면 더 편안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막상 넓혀보니 처음에는 만족했지만 점점 그것이 당연함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란 게 익숙해지는 법이죠. 풍요로움이란 물건의 양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고마워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직원 야유회로 모두 함께 버스를 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을 보며 한가롭네 하고 웃었던 기억. 그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급 호텔에 묵었던 기억보다 그 웃음이 훨씬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한 직원이 이런 말을 했었죠. 회장님 월급이 오르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매일 모두 함께 점심을 웃으며 먹을 수 있는 게 최고랍니다. 라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풍요로움은 마음속에서 찾아내는 거랍니다. 그러기에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덜을 밖에서 찾지 말고 이미 있는 것에 눈뜨고 음미하는 것. 그렇게 하면 돈도 사람도 운도 충만한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레 모여들게 됩니다. 제 7장 마음을 다잡는 것이 모든 기반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겨온 것은 마음가짐이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모든 기반은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일수록 욕심이나 조급함에 휩쓸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리한 계약을 해서 나중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걸 놓치면 손해다라며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내 신념에 부합하는가,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선택하고 있는가. 마음이 정돈되어 있으면 자연스레 선택하는 힘이 갈고 닦여집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를 정돈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기 전에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고작 몇 분이라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루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느끼는 겁니다. 저는 직원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잘 살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가다듬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표정도 어딘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같은 일이 저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허둥지둥 뛰쳐나가기보다는 한숨 돌리며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 쌓임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되면 판단도 차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쓸데없는 충돌도 줄고 말의 가시가 사라집니다. 어떤 직원이 자주 실수를 해서 매번 다른 동료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침에 잠깐만이라도 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고 점점 행동도 정돈되어 갔습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주변의 신뢰가 쌓여갑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흐름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정돈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은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했는가, 욕심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거짓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 습관이 저의 인생의 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사람은 주변에서 봐도 차분해 보입니다. 안정감이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은 주변에 불신감을 주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얻느냐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차분한 태도에 여러 번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가다듬고 성실히 마주하려 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사람의 침착함이 그 자리의 분위기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돈도 사람도 운도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확실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인생을 통해 배운 돈도 사람도 운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꼭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깨달음이나 힘이 된다면 댓글란에 100을, 또한 개선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0을 적어주세요.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위인들의 말씀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알림을 켜서 다음 방송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을 시작했으니 위인들의 말씀 활동을 응원 지원해주시는 분들은 하이 부탁드립니다. 한정 영상도 공개하고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